브루클린의 한적한 동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거리에 오래된 쉐보레, 임팔라 한 대가 서 있었다. 60세 이탈리아계 미국인 마이클은 갓 은퇴한 후 무료함과 상실감에 젖어 있었다. 그는 40년 넘게 일했던 공장에서의 삶이 끝났다는 사실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차고 안에는 그가 애지중지하는 1967년식 임팔라가 놓여 있었다. 낡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곡선을 자랑하는 이 차는 그의 젊은 시절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는 시동을 걸고 가볍게 엑셀을 밟았다.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마치 그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주는 듯했다. 프랭크, 나왔어. 마이클이 자동차 동호회 친구인 프랭크의 집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65세의 프랭크는 마이클보다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늘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친구였다. 오, 마이클. 어서 들어와. 맥주 한잔 할래? 좋지. 두 사람은 차고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프랭크는 마이클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은퇴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루하고 아내 소피아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힘든 시기지. 하지만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건 어때? 여행을 가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고. 말은 쉽지. 당신도 알다시피 난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야. 이제 와서 뭘 하겠어? 마이클은 한숨을 쉬며 맥주를 들이켰다. 그의 눈빛에는 짙은 허무함이 서려 있었다. 자네 부인 소피아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도서관에서 일하고 가끔 자선단체에서 봉사활동도 해. 나랑은 다르게 여전히 바쁘고 활기차게 살고 있지. 소피아는 좋은 사람이야. 자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걸세. 물론 고마운 사람이지. 하지만 가끔은 너무 지루하게 느껴져. 30년 넘게 함께 살다 보니 새로운 게 없어. 프랭크는 마이클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이클이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마이클, 자네 지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군. 새로운 자극을 찾는 건 좋지만 가족을 잃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 알아. 하지만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그날 밤 마이클은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프랭크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렸다. 그는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설렘과 불안함 사이를 오가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마이클은 소피아에게 말없이 맨해튼으로 향했다. 화려한 고층 빌딩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낯선 풍경들이 그의 감각을 자극했다.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오늘 저녁은 친구들이랑 술 한잔할게. 늦을 거야. 마이클은 소피아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타임스 스퀘어 근처의 한 바에 들어가 진토닉을 주문했다. 혼자 오셨나 봐요. 옆자리에 앉은 젊고 매력적인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짙은 화장에 몸에 딱 붙는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35살 정도의 라틴계 여성, 진아였다. 네,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저도 그래요. 오늘 밤은 신나게 놀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다 바쁘다고 하네요. 진아는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마이클에게 술 한 잔을 권했다. 제 이름은 진아예요. 이 근처 클럽에서 댄서로 일하고 있어요. 마이클입니다. 반가워요. 두 사람은 밤새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진아는 화려한 춤솜씨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마이클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꿈, 성공에 대한 열망을 이야기하며 마이클의 공감을 얻어냈다. 마이클은 진아에게서 젊음과 열정,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의 활기를 느꼈다. 오늘 밤 정말 즐거웠어요, 진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 공연 보러 오세요. VIP 티켓 드릴게요. 진아는 마이클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주며 유혹적인 눈빛을 보냈다. 마이클은 마치 20대로 돌아간 듯 가슴이 벅차올랐다. 꼭 갈게요. 마이클은 진아와 헤어진 후에도 그녀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소피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친구들이랑 술 한잔했어. 미안, 늦었지? 당신 변했어.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마이클은 소피아의 눈을 피하며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이클은 진아의 클럽을 자주 찾았다. 그는 진아의 화려한 춤과 매혹적인 눈빛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진아는 마이클에게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이클은 진아의 말에 속아 그녀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고 사업 자금을 대주기 시작했다. 마이클,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당신 덕분에 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어요. 진아는 마이클의 품에 안기며 달콤한 말을 속삭였다. 마이클은 진아의 칭찬에 우쭐해하며 자신이 그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다. 진아, 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우리 진지하게 만나보는 게 어때?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마이클이 진아에게 고백했다. 진아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마이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요, 마이클. 하지만 우리 관계는 비밀로 해야 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마이클은 진아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마이클은 진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피아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늦은 귀가와 잦은 외출을 친구들과의 모임, 사업상의 이유로 둘러댔다. 소피아는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었지만 점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요즘 당신 너무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지? 아무 일도 없다니까. 왜 자꾸 의심하는 거야? 당신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마이클은 화를 내며 자리를 피했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두려웠다. 어느 날 소피아는 우연히 마이클의 휴대폰에서 진아가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다. 메시지에는 진아가 마이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마이클, 이게 다 뭐야? 소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이클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소피아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그녀는 30년 넘게 믿고 사랑했던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소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마이클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소피아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상처받은 후였다.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이혼해. 소피아, 제발 이혼만은 안 돼.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싫어.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당장 나가. 소피아는 마이클을 집에서 쫓아냈다. 마이클은 갈 곳이 없어 친구 프랭크의 집으로 향했다. 프랭크, 나 이혼당했어. 소피아가 모든 걸 알아버렸어. 뭐라고? 이런 바보 같은 녀석. 내가 그렇게 경고했건만. 프랭크는 마이클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이제 어떡하지? 갈 곳도 없고 가진 돈도 다 떨어져 가는데. 자업자득이지. 네가 저지른 일, 네가 책임져야지. 하지만 진아가 내 아이를 가졌다고 했어. 나보고 책임을 지래. 뭐? 그게 정말이야. 어제 만나서 얘기했는데 임신 3개월이래. 나보고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하재. 프랭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마이클이 점점 더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마이클, 그 여자가 정말 자네 아이를 가졌는지 확실해? 그 여자를 믿을 수 있겠어.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믿을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잖아. 정말 답답하군. 아무튼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소피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봐. 이미 늦었어. 소피아는 나랑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래도 노력해봐야지. 자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생각해보라고. 마이클은 프랭크의 조언에 따라 소피아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피아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소피아의 집 앞에 찾아가 두드렸지만 소피아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소피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하자. 소피아,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앤서니, 소피아의 아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앤서니, 나 네 아버지야. 엄마 좀 설득해주렴. 아버지? 당신 같은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상처 준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돌아온 겁니까?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주렴. 됐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앤서니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마이클은 절망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편 진아는 마이클에게 계속해서 연락하며 결혼을 재촉했다. 마이클, 언제 이혼할 거야? 우리 아기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아직 소피아와 정리가 안 됐어. 뭐? 아직도 그 여자랑 연락하고 있는 거야? 당신 혹시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됐어. 당신 같은 무책임한 남자는 필요 없어.
우리 아기는 나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 진아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후로 마이클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마이클은 진아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마이클은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가족, 친구, 그리고 돈까지.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뉴욕 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되었다. 거리를 헤매던 마이클은 우연히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 중인 소피아를 발견했다. 초췌한 모습의 마이클을 본 소피아는 깜짝 놀랐다. 마이클, 이게 무슨 꼴이에요? 소피아. 마이클은 차마 소피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당신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거리를 떠돌았어.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소피아는 마이클의 몰골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에게 모진 말을 했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있었다. 일단 뭐라도 좀 먹어요.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가요. 뭐라고? 당신 집에 가도 돼? 네, 당신이 있을 곳은 거기뿐이잖아요. 소피아는 마이클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앤서니와 마리아는 마이클을 보자마자 화를 냈지만 소피아는 그들을 진정시키고 마이클을 방으로 안내했다. 당신 정말 바보 같았어. 어떻게 그런 여자한테 속을 수 있어? 미안해, 소피아. 내가 어리석었어.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이미 늦었어. 알아, 하지만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해.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마이클은 눈물을 흘리며 소피아에게 용서를 구했다. 소피아는 그런 마이클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당신 아직도 진아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 절대 아니야. 그 여자는 나를 이용했을 뿐이야. 내가 어리석어서 잠시울한 거야. 당신이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당신에게 헌신하며 살게. 소피아는 마이클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마이클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좋아요, 마이클.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요. 하지만 다시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맹세할게, 소피아. 정말 고마워. 마이클은 소피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다음 날, 마이클은 진아를 찾아갔다. 그는 진아에게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더 이상 자신을 찾지 말라고 경고했다. 마이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아이가 맞아요. 거짓말하지 마. 이미 다 알고 있어. 당신은 나를 이용했을 뿐이야. 그래, 맞아요.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진아는 뻔뻔한 태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당신 같은 여자는 내 인생에서 필요 없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마이클은 진아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는 진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마이클은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소피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았다. 그는 또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마이클은 프랭크와 함께 오래된 쉐보레 임팔라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섰다. 프랭크, 그동안 걱정 끼쳐서 미안했어. 자네 말이 옳았어.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잊고 있었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네. 앞으로는 소피아에게 잘해주게. 물론이지. 다시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을 거야. 마이클은 창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은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고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런데 진아 말일세. 정말 아이 아빠가 아니었던 건가? 그래,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 그저 돈 많은 남자를 찾고 있었던 것뿐이었지. 덕분에 큰 교훈을 얻었어. 쯔쯔, 안타까운 일이군. 하지만 자네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 거야. 맞아.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살아가야겠어. 그리고 무엇보다 소피아에게 헌신하며 살 거야. 마이클은 굳은 결심을 하며 다시 한번 핸들을 꽉 잡았다. 그의 인생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소피아와 마이클은 오랜만에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다. 소피아, 당신에게 꼭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마이클? 나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해. 일이요? 무슨 일을 하려고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해볼까 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술이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정말이에요? 잘 생각했어요. 당신 손재주가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청소년들을 위한 자동차 정비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볼 생각이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어. 멋진 생각이네요.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다 당신 덕분이야, 소피아.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을 거야. 앞으로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그래, 약속할게. 마이클과 소피아는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믿음이 가득했고 그들의 미래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진아와 그녀의 어머니 로사, 그리고 할머니 아부엘라는 동네를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 그 후 진아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마이클은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틈틈이 청소년들을 위한 자동차 정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그의 오랜 경험과 뛰어난 기술 덕분에 정비소 사장은 그를 신뢰했고 곧 그는 정비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마이클, 자네 솜씨는 정말 대단해. 우리 정비소에 큰 힘이 되고 있어.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자네,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거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곧 시범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 기대가 크네. 자네의 경험과 열정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야. 마이클은 정비소 일이 끝난 후 지역 청소년 센터를 찾아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센터장은 마이클의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마이클 씨,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자동차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마이클은 낡은 창고를 개조하여 교육장을 만들고 필요한 장비와 도구들을 구입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했고 아이들에게 자동차 정비 기술뿐만 아니라 안전의식과 책임감도 함께 가르쳤다. 여러분, 자동차는 편리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기계이기도 합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고 정해진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네, 선생님. 아이들은 마이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자동차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그들은 낡은 자동차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열중했다. 선생님, 이 부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건 엔진의 핵심 부품인 피스톤이야. 연료를 폭발시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우와, 신기해요. 마이클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고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더욱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했다. 어느 날 마이클은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진아를 만났다. 그녀는 낯선 남자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마이클, 진아는 마이클을 알아보고 깜짝 놀란 듯했다. 진아, 오랜만이군. 어떻게 지내? 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잘 지내고 있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야? 그냥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어. 그럼 이만 가볼게. 마이클은 진아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겉모습에 속았던 과거를 후회하며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마이클, 잠깐만. 진아가 마이클을 붙잡았. 왜? 무슨 할 말 있어?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서. 나도 이제 새 삶을 살려고 노력 중이야. 그래, 잘 됐네. 그럼 건강해. 마이클은 진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표정은 밝았다. 집으로 돌아온 마이클은 소피아에게 따뜻한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다. 마이클, 오늘 어땠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괜찮아. 오히려 기분이 좋아. 아이들이 내 수업을 정말 좋아해줬거든. 잘 됐네요. 당신,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어요. 다 당신 덕분이야, 소피아. 당신이 나를 믿어주고 다시 기회를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천만에요. 당신 스스로 일어선 거죠. 난 그저 당신을 응원했을 뿐이에요. 마이클과 소피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어느 주말 마이클과 소피아는 앤서니와 마리아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앤서니.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마리아,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는 정말 든든해. 앞으로 우리 가족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러자꾸나. 마이클은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소피아, 우리 여행 갈까? 여행이요? 어디로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전에 가고 싶어 했던 이탈리아로 가요? 좋아. 당장 비행기표 알아볼게. 마이클과 소피아는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마이클의 자동차 정비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아이들이 마이클의 가르침을 통해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다. 마이클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삶의 지혜와 가치를 전하는 멘토가 되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꿈을 찾았어요. 그래.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루길 바란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마이클은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더욱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했다. 어느 날, 마이클은 프랭크와 함께 낚시를 갔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프랭크, 자네가 옳았어.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고 있었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네. 자네, 정말 많이 변했어. 다 자네와 소피아 덕분이야. 앞으로는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 거야. 그래,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세. 마이클은 낚싯대를 들이우며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프랭크, 우리 늙어서도 이렇게 함께 낚시나 다닙시다. 물론이지 친구.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우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마이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한때 길을 잃고 방황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았다. 그는 가족, 친구,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도 마이클은 자신의 삶이 진정한 궤도에 올랐다고 느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 헌신적인 친구들, 그리고 보람 있는 일, 이 모든 것에 감사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어느 날 마이클은 소피아와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로마의 콜로세움을 거닐고 베니스의 곤돌라를 타고 피렌체의 르네상스 예술을 감상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소피아, 당신과 함께 이곳에 오니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요, 마이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여행 다녀요. 물론이지. 당신이 원한다면 어디든지 함께 갈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은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을 모두 경험했지만 그 어떤 시련도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마이클은 더욱 열정적으로 일에 매진했다. 그는 자신의 자동차 정비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저도 한때 길을 잃고 방황했지만 이제는 제 꿈을 찾았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의 진심 어린 연설에 아이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마이클을 존경했고 그를 본받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마이클은 지역신문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실린 기사를 보았다. 기사에는 그의 과거 실수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자동차 정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다. 마이클 씨, 축하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네요. 별 말씀을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마이클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는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기쁨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마이클은 70세 생일을 맞이했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고맙다, 앤서니. 너희들이 있어서 아버지는 정말 행복하다. 아버지,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마리아, 고맙다. 너희는 이미 나에게 과분한 딸과 아들이야. 마이클, 생일 축하해. 자네는 정말 훌륭한 친구야. 프랭크, 고맙네. 자네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거야.
여보, 생일 축하해요.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소피아, 고마워요. 나에게 당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마이클은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하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자신을 더욱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아내 소피아와 제 친구 프랭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클의 진심 어린 소감에 사람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그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저녁이 되자 마이클은 소피아와 함께 집 앞마당에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소피아,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았지? 그럼요, 마이클.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나도 그래요, 소피아. 앞으로도 우리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들의 마음은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미래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이클은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부와 명예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앞으로도 가족, 친구, 그리고 그가 돕는 아이들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소피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마이클.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미래를 함께 꿈꾸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날은 더욱 밝고 희망찰 것이었다. 어느 날 마이클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다. 소피아, 나 책을 써보려고 해. 정말요? 잘 생각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고마워요, 소피아. 당신의 응원이 큰 힘이 돼요. 마이클은 틈틈이 시간을 내어 글을 썼다. 그는 자신의 과거 실수, 방황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기록했다. 마이클, 당신의 글을 읽으니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프랭크, 고맙네. 자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어. 천만의 자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훌륭한 작품일세. 마침내 마이클의 책 뉴욕의 황혼이 출간되었다. 책은 출간과 동시에 큰 화제를 모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 마이클 씨, 당신의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마이클은 독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마이클, 자네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자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프랭크, 고맙네. 모든 것이 자네와 소피아 덕분이야. 천만에 자네 스스로 일어선 걸세. 앞으로도 자네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겠네. 마이클은 자신의 책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길을 잃고 방황했지만 이제는 제 꿈을 찾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은 장학금을 전달하며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이들은 그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세월이 흘러 마이클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동차 정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미래가 밝아졌어요. 천만에 너희들의 밝은 미래가 곧 나의 기쁨이란다. 마이클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바라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어느 날 저녁, 마이클은 소피아와 함께 집 앞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소피아, 우리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지? 그럼요, 마이클.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그래요, 소피아. 앞으로도 우리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영화처럼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마이클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마이클은 소피아에게 조용히 말했다. 소피아, 나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마이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당신은 아직 우리 곁에 있어야 해요. 아니야, 소피아. 난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마이클, 소피아는 눈물을 흘리며 마이클의 손을 꼭 잡았. 울지 말아요. 소피아,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당신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그리고 앤서니와 마리아에게 전해줘. 그들을 정말 사랑했고 자랑스러웠다고. 네, 꼭 전할게요. 그리고 프랭크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줘. 그는 내 인생 최고의 친구였어. 알겠어요, 마이클. 마이클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소피아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사랑해요, 소피아. 나도 사랑해요, 마이클.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인사였다. 마이클은 소피아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남아있었다. 마이클의 장례식은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아버지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앤서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가족을 지켜봐 주세요. 마리아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마이클, 자네는 진정한 친구였네. 자네와의 추억 영원히 간직할 걸세. 프랭크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의 영정 앞에 섰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꿈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마이클이 가르쳤던 아이들도 그의 영정 앞에 꽃을 바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마이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남자였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마이클. 소피아는 마지막으로 마이클의 영정 앞에 섰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감사와 사랑의 감정이 가득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소피아는 마이클과 함께 살았던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 곳곳에는 마이클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소피아는 마이클의 흔적을 어루만지며 그와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회상했다. 마이클, 당신이 없는 이 집은 너무 텅 빈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예요. 사랑해요. 마이클. 소피아는 마이클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흘러 소피아는 마이클이 남긴 자동차 정비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이클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다. 여러분, 마이클 선생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는 법과 그 꿈을 이루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소피아는 아이들에게 마이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어느 날 소피아는 마이클과 함께 자주 갔던 공원을 찾았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저 멀리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마이클, 잘 지내고 있나요? 당신이 떠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이 그리워요. 하지만 당신이 내게 남겨준 사랑과 추억, 그리고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게요. 사랑해요, 마이클. 소피아는 눈물을 닦으며 붉게 물든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 어딘가에 마이클이 있을 거라고 그녀는 믿었다. 세월은 흘러갔지만 마이클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의 삶은 한편의 영화처럼 감동과 교훈을 주었고 그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정신은 그가 가르쳤던 아이들을 통해 그리고 그가 남긴 사랑을 통해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어느덧 소피아도 마이클의 뒤를 따를 때가 되었다. 그녀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마이클, 이제 당신 곁으로 가요. 소피아의 영혼은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저 멀리 마이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피아, 어서 와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마이클, 나왔어요.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빛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소피아가 세상을 떠난 후 앤서니와 마리아는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아버지 마이클이 설립한 자동차 정비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했다. 그들은 마이클과 소피아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래, 앤서니. 너희들이 자랑스럽구나. 마이클과 소피아도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며 기뻐할 거야. 프랭크는 앤서니와 마리아를 격려하며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이클과 소피아의 이야기는 뉴욕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을 본받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마이클과 소피아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눔과 봉사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이클과 소피아의 이야기는 책, 영화, 연극 등 다양한 형태로 재탄생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꿈과 희망, 용서와 화해, 그리고 헌신적인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어느 날, 앤서니와 마리아는 마이클과 소피아의 이야기를 기리는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기념관에는 그들의 사진, 유품, 그리고 그들의 삶의 궤적이 담긴 자료들이 전시되었다. 이 기념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말이야. 이곳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희망과 영감의 장소가 될 거야. 기념관 개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마이클과 소피아의 삶을 기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마이클과 소피아. 그들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잊지 맙시다. 한 노인이 기념관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 세월이 흘러 앤서니와 마리아도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마이클과 소피아가 남긴 유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마리아, 우리 참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왔지. 그러게. 오빠, 아버지와 어머니 덕분에 우리도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 앞으로도 우리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야겠지. 물론이지. 오빠,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앤서니와 마리아는 서로의 손을 잡고 굳은 결의를 다졌다. 그들은 마이클과 소피아의 정신이 영원히 살아 숨쉬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어느 날 저녁, 앤서니는 마리아와 함께 마이클과 소피아의 기념관을 찾았다. 그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보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마리아, 아버지와 어머니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사셨지. 오빠, 우리도 그분들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지. 그래, 그러자. 우리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마음은 평화와 감사로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마이클과 소피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 이어졌다. 그들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서사시가 되어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고 그들의 정신은 불멸했다.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시간이 더 흘러 이제 앤서니와 마리아도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들은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희도 당신들 곁으로 갑니다. 그들의 영혼은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저 멀리 마이클과 소피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앤서니, 마리아, 어서 오너라. 오랫동안 기다렸단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비록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과 헌신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쉬며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마이클과 소피아, 그리고 앤서니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그들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전설은 영원하다. 기념관 벽에 새겨진 문구가 그들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리고 있었다. 마이클과 소피아, 그리고 앤서니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들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들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세대를 이어 전해졌다. 마이클과 소피아가 설립한 자동차 정비 교육 프로그램은 앤서니와 마리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더욱 발전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다. 마이클 선생님과 소피아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찾았습니다. 그분들처럼 훌륭한 정비사가 되고 싶습니다. 한 청년이 자동차 정비 경진 대회에서 우승한 후 소감을 밝혔다. 앤서니 선생님과 마리아 선생님의 헌신적인 지도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청년은 장학금을 받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마이클과 소피아의 기념관은 그들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성지가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고자 다짐했다. 마이클과 소피아의 삶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한 방문객이 기념관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다. 앤서니와 마리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마이클과 소피아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문객은 기념관 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이클과 소피아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책, 영화, 연극 등 다양한 형태로 재탄생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꿈과 희망, 용서와 화해, 그리고 헌신적인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이클과 소피아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고전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한 영화평론가는 마이클과 소피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극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연극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마이클과 소피아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한 연극 관람객은 공연을 본 후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마이클과 소피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했고 그들의 정신은 세대를 이어 전해졌다. 그들은 비록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어느 늦은 밤 마이클과 소피아의 기념관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그는 오랫동안 전시된 사진들과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마이클 할아버지, 소피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당신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젊은이입니다. 당신들의 삶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도 당신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젊은이는 조용히 읊조렸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과 결의가 가득했다. 그 순간 기념관 밖 밤하늘에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다. 마치 마이클과 소피아가 그에게 미소 짓는 듯했다. 그 별은 희망의 별이었고 사랑의 별이었고 영원의 별이었다. 그리고 그 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세상을 밝게 비출 것이다. 마이클과 소피아의 이야기가 영원히 기억될 것처럼 그 별빛 또한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그들의 유산은 영원할 것이다. 마이클과 소피아,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그들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기념관 벽에 새겨진 문구가 그들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 영원히.